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문제 삼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오늘 법원에서 신문이 열렸는데요. 이 전 대표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며 지금은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를 잡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 측의 반박도 이어졌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또다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앞서 조영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체가 됐죠. 당원까지 개정해 새롭게 꾸려진 정진석 비대위는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낸 가처분 신청들, 오늘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측은 법원 앞에서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원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그 계획하에 만들었다는 이 논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을 찾은 전주의 비대위원, 어찌 보면 뜻밖의 등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비대위원과 재판부가 대학 동기 동창이라면서 재배당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직접 변론까지 맡은 겁니다. 개콘 촬영이란 새로운 사자성어, 다시 회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콘 촬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과거에 구원이 있어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랑 대학 동기였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번 가처분 신문기일에 이미 전주의 비대위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참여까지 했었어요. 오늘 가처분 신문의 핵심 쟁점,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 당원 개정 문제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했으니 이준석 체제 해체가 불가피했다는 절차적인 논리를 만든 건데요. 당대표의 권리, 그다음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국이가 의결한 당원 개정안에 효력을 정지해달라 3차 가처분을 냈죠. 앞선 법원의 1차 가처분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라면서 말입니다. 반면 비대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존중한 결정이란 입장인데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당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한 모호한 그런 개념을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 문제가 걸린 4차와 5차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1차 가처분의 핵심,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당대표를 임의로 해임시킬 수 있느냐, 정당 민주주의 문제도 걸려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의 문제도 결국은 당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한 수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1차에 인용을 했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헌당규 개정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전당원 투표나 당원이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측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당원 당규를 개정한 건 아니다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의 사례까지 끌어왔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당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당원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지. 저희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의 거리인 상태를 그것을 개정한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그런 특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글쎄요, 뭐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죠. 비대위 측은 일단 승소를 자신했는데요. 법원이 저는 제대로만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대위원 판사 출신이죠. 다만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때도 기각될 거다 장담을 했었던 건 안 비밀입니다. 가처분 결과 5판, 역시나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하도 예측 밖의 결정이 나와서 섣불리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참 난감할 듯 싶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는 이번에는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정진석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주호영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체제에서 선출이 됐죠. 그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대위의 활동이 무효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대혼란의 상황까지 이뤄질 수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사퇴했는데 그럼 사퇴된 원내대표를 다시 복귀시킨다. 뭐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적 주의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대위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행 체제, 이준석 체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전제가 깔린 비대위와는 다르죠. 이 전 대표의 복귀, 직무대행 체제에선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주류가 그냥 지켜볼까 싶지만 말입니다. 법원이 언제쯤 가처분 결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빨리 나온다면 인용, 늦어진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1차 인용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9일 정도가 걸렸죠.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9라운드에 KO 시켰는데 이번에는 3라운드 정도면은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오늘의 심리 이후로 법원의 결정들이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기각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지리한 법정 다툼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양측 모두 정상적인 당 운영을 기대한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정치가 정상적으로 사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가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유 전 의원이 선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나왔었죠. 다만 여권 내에서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선택이 굉장히 많이 그게 있더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 긍정의 표시를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 선거는 그 당원들의 지지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의 지지가 30% 반영되는 그런 수치의 계산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이른바 배신자라는 꼬리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뭐 배신자다 이게 아직도 핵심 지지층에서 남아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날선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이 대구시장보다도 훨씬 더 그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수월하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당권 주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보수층만 따로 떼어본 민심, 유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지지를 받은 겁니다. 지역별로 봐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TK와 PK, 오차범위 밖에서 나 전 의원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 전 의원 대표적인 비윤 주자로 통하죠.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공격의 강도가 너무 세,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과연 있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정치를 하는 분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권의 우려를 머쓱하게 만든 보수층과 영남의 지지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 전 의원을 견제할 마땅한 친윤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죠. 다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대표로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정치적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스러워요.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원들한테서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것도 있고. 윤핵관 한 장관의 정치적 부상, 차기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안철수 의원은 일단 배지부터 달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법무부 장관 하면은 장관은 뭐라고 해야 되나? 행정가 반 정치인 반 정도 되나요? 진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돼봐야. 한 장관의 전대 출마설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 당대표 다음 총선을 지휘해야 하는데요. 한 장관은 선거 경험이 전혀 없다며 선거 지휘는 이미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지 정치의 문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도 거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 진영과의 논쟁을 회피해버리고 하나마나한 양비론적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해버린다면 그것은 동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굴 겨냥한 발언일까요? 일단 철수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뒤이어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했는데요. 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라고 말입니다. 철수와 간을 보다.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건데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안 의원은 국익만 강조하며 한 발 물러나 있죠. 중도층의 표심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를 공개 저격한 겁니다. 김 의원은 차기 당권 여론조사 1위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라고 말입니다. 유 전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말 조금은 무색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잘 발휘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선의의 경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대 구도 친윤과 비윤 그리고 간윤의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를 향한 가시도친 설전 한층 뜨거워질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